교과서 85페이지에 있는 스스로 학습하기 볼 텐데요. 여기 문제를 전부 다 보지는 않고요. 좀 필요한 문제 골라서 볼게요. 여러분도 필요한 문제만 골라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3번에 fx는 이렇게 3차 함수라고 되어 있죠. 닫힌 구간 1, 2에서 증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기억나시죠? 원래 함수가 증가하려면 미분한 게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죠. 어느 범위에서요? 그렇죠. 1, 2 사이에서 0보다 컸으면 좋겠다예요. 그럼 먼저 미분을 해야겠죠? f'x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됐어요. 자, 이 녀석은 뭔진 몰라도 위로 볼록한 이런 2차 함수 형태가 될 텐데요. 1, 2에서 0보다 크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1, 2를 대입했을 때 0보다 크기 위해서 첫 번째 f'1이 0보다 그렇죠. 커야 되고요. f'2도 0보다 커야 될 거예요. 자, 이걸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1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3 더하기 2 더하기 a고요. 2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4 더하기 a가 되겠죠. 얘가 0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를 드릴게요. 0보다 큰 건 알겠는데 같은 건요? 저렇게 같아요. 가능할까요? 1, 2. 자, 이런 경우에도 증가한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증가한다 라고 볼 수 있었어요. 따라서 여기 등호 들어가 줘야겠죠? 이거 두 가지 연립해 보시면 a는 8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나옵니다. 4번 문제는요. 극대와 극소의 절대값이 같다 라고 했어요. 그럼 먼저 극대 극소를 언제 같는지 볼게요. 미분하면 그걸 확인할 수 있죠. 3x의 제곱 빼기 6x 마이너스 9예요. 3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2x 마이너스 3이에요. 다시 한번 인수분해 해보시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뭔진 몰라도 아무튼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갖고요. 3에서 극소를 가져요. 뭐 대강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f-1, 자, 극대를 먼저 계산해 줄게요. 원래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면 k 플러스 5가 나오고요. 3을 대입해 주시면 k 마이너스 27이 나옵니다. 자, 하나하나 이렇게 구했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얘네 둘 여기 한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는 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결과가 나오죠. 따라서 k는 11입니다. 자,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읽어보신 거죠? 지금 3차 함수가 있는데요. 자, 극대값은 여기에서 같고요. 극소값은 여기에서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먼저 그렇죠.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언제 극대 극소를 갖는지 알기 위해서 미분을 해보시면 3x의 제곱 더하기 2, a 더하기 1, x 더하기 a가 나올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는 함수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걸 한번 볼게요. 극대를 어디에서 갖는다고요? 자, 여기서 갖는다고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 극대는 언제 가져요? 여기서 갔죠.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자,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극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림을 살펴보시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f'x는 0보다 그렇죠. 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는 0보다 작아요. 이걸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대입을 해볼게요. f'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얘가 나오는데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가 나오는데 0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연립이죠. 자, 연립해보시면 a는 1보다 크고 3분의 8보다 작다라고 나오실 거예요. 6번 문제는 수업 시간에 한번 풀긴 했었는데요. 일단 풀이가 두 가지가 있었죠. 원래대로 푸는 방법과 공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원래대로 푸는 방법은 우리 답지에도 있기 때문에 없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극대 극소의 차를 구하라 라는 거죠. 차라는 거는 절대값이 이렇게 붙어요. 이 공식은 이렇게 돼요. 2분의 절대값, 앞에 절대값이 있어야겠죠.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에요. 자, 여기서 a는 뭘까요? a는 y는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a를 이야기하고요.
베타 알파는 뭘까요? 그렇죠. Y'의 근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저기서 Y'의 근은 알려준 거나 다름없죠? 5에서 극대, 9에서 극소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베타는 그렇죠. 9, 그 다음에 알파는 5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한 가지 정보가 없네요. A는 어디서 알아요?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다 라고 알려줬죠? A는 1이에요. 따라서 제가 원하는 답은 2분의 1, 9 빼기 5의 세제곱 이것만 하시면 되죠. 따라서 3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91페이지 다음 단원으로 와볼게요. 3번부터 보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fx는 이런 3차 함수고요. 이 구간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35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개형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f'x를 해볼게요. 6x의 제곱 빼기 12x죠. 6x로 묶으면 x-2예요. 0 위에서 극대극소를 갖겠죠. 그러면 대략 그렸을 때 0, 2에서 극대 극소를 갖고요. 이렇게 올라가요. 우리 곁가지로 배웠지만 여기에서 그쵸? 대칭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얘는 더 내려가야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2니까 마이너스 2는 뭐 대략 이쯤에 존재를 하겠네요. 이런 그림이 될 거예요. 현재 아직 뭔진 몰라요. A가 뭔진 모르기 때문에 대충 그렸어요. 이 범위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35다 라고 했어요. 언제일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겠네요. f-2의 값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마이너스 35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단순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A는 5가 나옵니다. 그 다음 4번이에요. 4번 보시면 이 2차 곡선은 지금 Y축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얘가 A면 얘는 마이너스 A가 될 거예요. 그럼 이 길이는 2A가 되겠죠. 그 다음 높이는요. 12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죠. 자, 높이 구했고 밑변 구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로 곱하기 세로 직사각형의 넓이죠. 넓이 구해보시면 12 마이너스 A 제곱 곱하기 2A가 돼요. 얘가 내가 알고 싶은 넓이 S라고 할게요. 자, S가 되는데 대략 이거를 마이너스 빼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2A, A제곱 마이너스 10이에요.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2A, A 더하기 루트 12, A 마이너스 루트 12,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림 대강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루트 12, 0, 루트 12 이렇게 한 다음에 감소, 증가, 감소 이런 그림이 나오죠. 그렇다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최대값은 언제예요? 요때예요. 극대일 때죠. 몇 대 몇이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1대2 아니죠. 몇 대 몇이에요? 1대 루트 3이었죠. 그럼 1대 루트 3은 제가 알고 싶은 A 대 루트 12 얼마예요? A는 2가 되겠죠. 2일 때 최대를 가져요. 그러면 최대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S에 대입을 하시면 되죠. S2는 2 곱하기 2, 12-2의 제곱 계산해 주시면 32가 됩니다. 다음 5번 문제는 이제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런 원기둥 모양의 벽과 반구 모양의 지붕으로 된 실내 농구장이 있다고 해요. 근데 문제 밑에 보시면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인 경우에 실내 농구장의 부피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죠? 원기둥의 부피를 일단 뭘로 만들어야 되죠? 최대로 만들어야겠죠. 원기둥의 부피를 알기 위해서 먼저 여기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H라고 할게요. 그 원기둥의 부피 어떻게 구하시죠? 그렇죠. 파이 R 제곱 및 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저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알려준 게 밑면의 반지름 길이와 높이 합이 45다 라고 했어요. 즉 R 더하기 H가 45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 녀석 파이 R 제곱 곱하기 H 대신에 R을 이항시켜서 적어주시면 45 마이너스 R 이렇게 되죠. 얘는 3차예요. 아시죠? 이렇게 근이 주어졌을 경우에 45와 0을 찍고요. 0에선 제곱이기 때문에 중근이죠. 중근 45에서는 관통. 이거 많이 연습하셨죠?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대가 됐으면 좋겠다. 바로 요 지점이죠. 이 몇 대 몇이었어요?
2대 1이었죠. 따라서 얘는 30이에요. R이 30일 때 우리는 최대를 가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실내 농구장의 부피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방금 전에 구했던 파이 R 제곱 H에다가 이 위에 뚜껑 요걸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9의 부피 기억하셔야 될 텐데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었었어요. 그런데 얘는 반 뚜껑이죠.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 자, 요걸 계산하시오라는 거예요. 언제요? R이 30일 때. 말 대신에 30을 대입을 해주실게요. H는 얼마일까요? R이 30이니까 H는 여기 15죠. 그럼 15 더하기 3분의 4 파이 R 대신에 30이죠. 30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 네,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암산 하셨죠? 31500 파이.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보세요. 96페이지에 있는 3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3번 보시면 곡선과 직선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는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직선이 그냥 상수함수가 아니죠. 그럼 어차피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립을 해서 약간 변형을 시켜줄게요. 넘겨주시는 거죠. x세제곱 빼기 3x는 k 라고 한 다음에 두 가지 함수로 쪼개주세요. 3x, k. 이렇게 해놓으면 직선이 조금 간단해지죠. 직선이 기울기가 0인 그냥 상수함수로 바뀌니까요. 그럼 먼저 이거 그려줄까요? x제곱 마이너스 3이죠. 그럼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근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그릴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0,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을 근으로 갖는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 그려주시면 되죠. 그 다음 y는 k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상수함수예요. 이렇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라색 선이면 2개, 그 위아래면 1개, 중간이면 3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찾으면 될까요? 바로 극대와 극소죠. 그러면 극대 언제 가져요? 기억하세요? 몇 대 몇? 1대 루트 3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얘는 1이 되겠죠. 그럼 f 마이너스 1일 때 우리는 극대를 가져요. 대입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2가 나왔고요. 1을 대입하면요.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가 나왔죠. 따라서 한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언제예요?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k가 2보다 클 때겠네요. 다음 두 번째 보시면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요. 정확하게 극대와 극소점에 이렇게 걸릴 때죠. 따라서 k가 2이거나 마이너스 2일 때예요. 자, 그 다음 4번은요. 보시면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요. 3차 함수 형태죠. 얘를 fx라고 놔볼게요. fx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예요. 미분을 해서 대략적인 개형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요. 3 묶을 수 있죠. 4x 제곱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3, 2x 더하기 1, 2x 마이너스 1이에요. 결국 알 수 있는 게 뭐죠?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에서 극값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럼 한번 대략 그려볼게요. 대략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고요. 2분의 1이 있어요. 그럼 얘는 대칭이기 때문에 대칭으로 그리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하나의 음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칭점이 원점인 것보다는 약간 위에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맞죠? 아래에 있을 수는 없어요. 따라서 여기 y 절편 0일 때, x가 0일 때 y의 값 a죠. 마이너스 a는 0보다는 일단은 커야 되겠고요. 그런데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계속 올라가다가 이렇게 둥둥 뜨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정확하게 2분의 1에 접하는 요거보다는 약간 낮아야겠죠. 마이너스 a라는 이 값이 약간 내려와 있어야 해요. 그럼 언제 이렇게 딱 접하나요? 그렇죠. 극소가 0일 때 이 값을 알면 되겠죠. 그럼 한번 볼게요. 원래식 여기 f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을 해볼게요. 뭘까요? 4 곱하기 8분의 1 빼기
2분의 3 빼기 a죠. 약분이 되고요. 마이너스 1 빼기 a예요. 이 값보다는 약간 내려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얘가 0보다는 작아야 한다예요.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죠. 자, 두 가지를 종합해 볼까요?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가 나오겠네요.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에 보시면 부등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건 함수로 표현하면 바로 그릴 수가 있겠죠.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로 fx를 놓고요. 미분을 해줄게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죠.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그럼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1, 3, 2, 2. 자, 이렇게 가능하네요. 그럼 x 마이너스 2, 3x 플러스 2가 됐어요. 언제 극값을 가져요? 마이너스 3분의 2와 2에서 극값을 가지죠. 대강 그려줄게요.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 극대, 2일 때 극소를 가지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대강 그려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0은 어디 있을까요? 0일 때는 0, 0, 0 대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0,0이에요. 자, 0,0을 지나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자, 그 다음 p는 gx는 p라고 해보면 얘는 바로 상수함수죠. 뭔지 모르겠지만 p는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자, 어딘가에 있을 텐데요. 여기도 가능하고 이런 데도 가능해요. 일단 p보다 이 그래프가 위쪽에 있으면 돼요. 가능할까요? 그렇죠. 문제에서 0보다 큰 쪽만 사용해달라 라고 했으니까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p는 이 그래프 아래쪽 어디에 위치해도 상관없지만 최대값을 구해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언제면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접할 때면 되겠죠. 접할 때를 찾기 위해서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극소를 찾아야겠죠. 누구를 대입했을 때예요? 2를 대입했을 때네요. F2는 대입을 해보시면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즉 마이너스 8이죠. 따라서 p는 마이너스 8입니다. 6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가 나왔어요. 먼저 fx는 정확히 알려줬죠. 그러면 우리도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에요. 따라서 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저렇게 합차로도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자, 그럼 얘를 이용해서 극값을 찾아볼게요. f 마이너스 1은 대입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1이고요. F1은 1 빼기 3 빼기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죠. 그럼 극대와 극소를 구했으니까 우린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1을 지나고요. 1, 마이너스 3을 지나요. 그리고 이 전부를 극값으로 갖죠. 대강 우린 이런 그림을 얻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절대값을 씌워달라 라고 했죠. 접어 올리셔야 돼요. 어느 부분을요? 이렇게 아랫부분에 있는 녀석들을 접어 올리죠. 자, 이렇게 대칭이 되게 접어 올려주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 지워줄게요. 지워주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보실게요. 이 밑에 점이 아까 뭐였어요? 마이너스 3이었죠? 그럼 얘는 뭘까요? 그렇죠. 3이겠죠. 자, 이 정도 보시고 다음 문제 볼게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다 라고 했어요. 누구 와요? A 와요. 그러니까 y는 a라는 상수 함수와 교점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딱 3개가 나오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네요. 여기 말고 있나요? 없죠. 뭐 하나 더 있긴 하지만 a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불가능하고요. 딱 여기 접할 때만 가능해요. 그럼 a가 언제예요? 그렇죠. 3일 때죠. 속도와 가속도 101페이지고요. 거기 2번 문제입니다. 2번 보시면 위치 x에 대한 식을 알려주었고요. 속도가 처음으로 3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그럼 속도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미분을 하는 거였었죠. 3t의 제곱 빼기 18t 더하기 27을 하면 얘가 바로 속도가 나와요. 여기에다가 3이 되는 순간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속도가 3이 되는 순간에 t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3t의 제곱 마이너스 18t 더하기 24는 0이고요. 3으로 약분을 해주면 6t 더하기 8은 0이죠. 그러면 2, 4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네요. 그럼 t는 2 아니면 4인데 여기 처음으로 라는 단어가 붙었죠. 그래서 4가 아니라 2가 될 거예요. 2초에서의 가속도를 구하라.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가속도 A는 속도를 다시 미분해주면 되는 거예요. 즉, 2번 미분하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미분을 해줄게요. 자, 이 녀석 미분하면 6t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여기에서 t가 얼마일 때요? 그렇죠, 2일 때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8입니다. 이번에는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라고 했어요. 원점, 그렇죠? 위치가 0일 때겠죠. 자, 위치 0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라고 했어요. 즉, 위치가 뭐가 됐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0이 됐다는 얘기예요. x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더하기 4t인데 얘가 0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인수분해 가능해요. t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t가 0일 때 출발할 때죠. 그리고 2초일 때예요. 2초일 때 속도를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미분하죠. x'은 3t의 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4 2 대입을 해주시면 얼마일까요? 네, x'은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4번입니다. 4번도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인데요. 이번엔 점이 두 개네요. 자, 점 두 개가 왔다 갔다 각각 개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라고 했어요. 한쪽 P가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 Q는 반대로 가고 있다 라는 뜻이고요. 자, P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속도가 뭘까요? 속력 아니에요? 속도가 양수인 거고요. 그러면 Q는 속도가 그렇죠, 음수인 거겠죠. 만약에 반대로 P가 이쪽으로 가고 있다. 그럼 Q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런 뜻이죠. 그럼 P의 속도는 0보다 작은 거고요. Q의 속도는 0보다 큰 걸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위치를 알려줬기 때문에 자, F'T 해주시면 속도가 나오죠. 4T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G'T를 해주시면 뭘까요? 2T 마이너스 8이 될 거예요. 이 녀석들이 각각 속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해드렸던 걸 살펴보시면 속도가 각각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여야 하기 때문에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0보다 작게 나와야 되죠. 마찬가지로 뭐든지 아무튼 곱했을 때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두 개, 속도 하나, 속도 두 개를 곱했을 때 0보다 작으면 된다라는 거죠. 4t-2 곱하기 2t-8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럼 얘는 2로 묶이고요. 얘도 2로 묶여요. 4로 묶이죠? 2t-1이고요. t-4예요.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즉 2분의 1과 4 사이가 되겠죠. 자, 문제 5번 같은 걸 푸실 때는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려드릴게요. 열차가 있어요. 그쵸? 제동을 걸었어요. 브레이크를 끽 하고 밟은 그 순간, 자, 그 순간부터 거리를 재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부터 바로 끽 하고 서진 않죠. 끽 하고 이렇게 더 밀려나가는 거리가 있을 거예요. 자, 그 거리가 얼마라는 거예요? 거리가 마이너스 0.45 t제곱 더하기 18t다 라는 거예요. 자, 요 거리에 관한 식을 알려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1번 볼게요. 제동을 건진 t초 후 열차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시오. 그렇죠. 속도는 미분하시면 되죠. x 프라임 얘가 바로 속도고요. 마이너스 0.9t 더하기 18이고요. 가속도는요. 그렇죠. 두 번 미분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0.9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예요. 열차가 정지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속도가 0이 나왔다라는 뜻이죠. 괄호 1번에서 구했던 마이너스 0.9t 더하기 18이 0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몇 초일까요? 0.9t는 18, 즉 t는 20초가 걸린대요.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그랬죠? 자, 얼마나 움직였을까요? 20초 동안 움직였어요. x는 마이너스 0.45 곱하기 20의 제곱 더하기 18 곱하기 20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계산해 보시면 180m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전부 숙제는 해오셨겠지만 6번 문제는 다시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좀 길죠? 평평한 바닥에 이렇게 판자를 하나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공을 떨어뜨렸어요. 공은 아주 똑바로 일직선으로 90도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수학적으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공이 탁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죠. 어디에 떨어질까요? 이렇게
수학적으로 접근해 주세요. 물리적이 아니라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얘가 공의 중심이 될 거고요. 지금 문제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공이 경사면과 처음 충돌하는 순간 공의 속도를 구하시오 했어요. 제가 그림 바로 요 순간이죠. 경사면과 딱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이걸 확대를 잠깐 해볼게요. 자, 확대해 보시면 그리고 중심에 연결해 보시면 90도 이렇게 나오죠. 접선이에요. 이렇게 내리면 우리 눈에 익숙한 삼각형이 하나 나오죠. 뭘까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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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루트 3이죠. 왜냐하면 여기 60도니까요. 30도가 될 거고요. 여기 60도일 거예요. 그럼 여기를 A라고 하면 우린 A를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여기가 0.2라고 했기 때문이죠. A는 얼마예요? 그렇죠. 0.4예요. 경사면에 닿는 순간 공의 중심에서 바닥면까지의 높이가 0.4다라는 뜻이죠. 자, 문제 다시 볼게요. 문제에서 T초 바닥으로부터 공의 중심까지의 높이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H가 높이가 4.9t의 제곱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 높이가 0.4가 된 순간 얼마나 걸렸을지가 궁금해요. 0.4가 된 순간 t가 궁금하다라는 거죠. 이거 그냥 2차 방정식 풀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풀죠? 넘기죠. 4.9t 제곱 마이너스 얼마예요? 19.6은 0이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4.9 곱하기 4를 하면 19.6이 나오죠.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4는 0이에요. 그러면 t 더하기 2, t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t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t는 풀마 2가 돼요. 근데 아시죠? t는 시간이에요. 마이너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t는 2가 됩니다. 자, 이제 다 했어요. 자, 그 순간 공의 속도를 구하시오 라고 했죠. 속도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미분을 하면 되죠. 높이 h를 미분을 할게요. h'은 마이너스 9.8t 더하기 h'은 마이너스 9.8t가 되죠. 자, 여기다가 2를 대입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19.6 바로 얘가 속도가 됩니다.